네, 안녕하십니까. 인포유행 컴퍼니의 권민수 차장입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대화창이나 아니면은 마이크 한번 켜시고 잘 들리시면은 한번 사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시간이 3시 정도다 보니까는 많이 좀 참석이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 웨비나가 3시부터 4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할 거고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뭐 오버뷰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 그리고 브레이크 포탈은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 설명을 드릴 거지만 파워 BI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인포유행 컴퍼니에서 개발한 포탈과 파워 BI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파일럿 또는 POC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무상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통해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레인 포탈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에 앞서서 저희 인포유행 컴퍼니도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회사 소개만 좀 드리고 브레인 포탈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인포유행 컴퍼니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좀 디자인하는 회사다라고 처음에 좀 각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파워 BI를 비롯한 다양한 그 BI 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컨설팅 펌 회사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영역 중에서 브레인 포탈, 뭐 파워 BI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약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시장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장표에서 소개가 되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IP 코셀이라고 하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해당 정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당 솔루션들을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데이터 앤 AI 부분에서 저희 그 브레인 포탈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도 앱소스나 마켓플레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브레인 포탈을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이나믹스 ERP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골드 파트너이시죠.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BI하고 이제 레인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이제 조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이날치 밴드에 대한 뭐 범이 내려온다? 뭐 약간 이러한 것들이 좀 트렌디하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BI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BI에 대한 솔루션이다라고 우선은 인지를 해주시고요. BI를 가지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BI 도구로서 파워 BI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파워 BI에다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별도로 더 릴리즈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파워 BI에 대한 기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뭐 고객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필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드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 파워 BI UI가 다소 좀 한국적이지 않다. 뭐 UI나 UX가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왼쪽에 메뉴바라든지 아니면 목록별 구성, 하이라키 구성 같은 것들이 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조금 불편하다라는 내용이 좀 첫 번째로 있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파워 BI 프로라고 하는 유저당 라이센스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뭐 관리자나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사실은 그냥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부적인 목적으로 쓰셨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만 외부 사용자가 봐야 할 때 그럼 외부 사용자를 위한 해당 라이센스를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이브리드 구성이라든지 뭐 라이센스에 대한 최적화 작업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파워 BI 기능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해당 기능을 우리 내부에 있는 웹 포탈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포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뭐 사스 서비스 같이 좀 편하게 쓰고 싶다. 뭐 약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좀 있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BI를 구현을 하실 때 데이터셋의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고 데이터셋의 타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의 위치를 이게 잘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IT 부서나 전문 담당자분들은 이미 리스트업해서 잘 갖고 계시겠지만 사용자분이 직접 뭔가 BI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시려고 하시면 어떤 데이터셋을 끌어와야 하는지 그 해당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서 저희가 편의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커다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브레인 포탈이라고 하는 맞춤형 파워 BI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파워 BI UI가 상당히 좀 친화적이지 않다. 친화적이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루베어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 같은 것들 많이 쓰시기 때문에 왼쪽이나 뭐 오른쪽 위에 있거나 뭐 이런 메뉴 구성된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클릭을 했을 때 하위단으로 하이라키 구조로 떨어지게 되는 계단식 구조 메뉴는 안 되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 사항들을 좀 많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권한 설정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보고서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해당 보고서 그룹은 특정 사용자만 보게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 권한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싶어요. 뭐 약간 이러한 것들, 좀 디테일한 부분부터 해서 뭐 BI 레포트를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보게만 하든지 그리고 사용자별로 해서 디테일하게 메뉴별 권한 설정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UI적인 겉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UI UX적인 측면과 그리고 권한 관리되어 있는 워크플로우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브레인 포탈을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외부 사용자라고 해서 좀 추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파워 BI 프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게시를 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파워 BI 프로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해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쓰셔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외부 사용자가 그 해당 부분을 접근해서 쓰셔야 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조에서는 파워 BI 프로 라이센스를 외부 사용자를 위해서 구매를 해서 그 해당 부분을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부 사용자가 좀 유효로 남아있는 계정 하나를 공유를 해서 그 계정으로 보게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들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내부 사용자들은 파워비아이 프로 라이센스가 필요하시지만 외부 사용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비아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외부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파워 BI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큰 그림에서 보면 아이프레임 방식으로 해서 현재 쓰고 계시는 웹포탈에 인베디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 KMS 쪽이나 아니면 ECM 서버 같은 것들에다가 내재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들, 이제 이러한 것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파워 BI를 이제 이런 식으로 파워 앱스라고 하는 부분과도 인베디드에서 하이브리드 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파워 B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계해서 그 집계된 데이터들을 보기 좋게 정형화나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보기 좋게 해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는데요. 파워 앱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게 되면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밑에 보이시는 지금 약간 공백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에다 해당 코멘트를 입력을 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워 오토메이트와 연계를 해서 메일로 바로 발송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하나 장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의 위치를 매번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트렌디하게 파워 BI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셀프 BI라고 하는 그 트렌드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EIS라고 하는 어찌 보면 C레벨 분들, 경영진 분들을 위한 보고 목적의 그런 BI들만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발생을 했었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이후에 유지 보수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셀프 BI라고 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워 BI가 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셀프 BI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같이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내부에 계시는 전문 전산 조직 아니면 IT 부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시고 데이터 마트 약간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셔서 거기에서 나누어 놓은 그 테이블들을 가지고 BI랑 매핑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다소 좀 복잡한 그런 로직이었는데요. 셀프 BI는 그러한 데이터 마트를 이미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마트에서 사용자는 그 마트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마트에 접근을 해서 직접 파워 BI를 통해서 구현을 해서 원하시는 커스텀된 파워 BI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데이터 마트까지는 IT 조직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 데이터 마트가 어떤 거를 정의하고 있는지,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써서 내가 지금 재무지표나 아니면 영업에 대한 매출 포캐스팅에 대한 보고서를 좀 만들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 마트 테이블을 가져다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브레인 포탈에 그 해당 데이터 마트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지칭되어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용자분이 그 원하시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검색을 하셔서 그 해당 테이블이 어떤 데이터 마트를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파워 BI 같은 경우, 파워 BI 그리고 특히 저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브레인 포탈 같은 경우에는
파워 BI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개발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을 업데이트해서 한다. 기존 엔진 자체는 파워 BI와 동일하고요. 겉에 있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 편의 기능들만 저희가 더 추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 BI와 그 파워 BI 인베디드 서비스가 접목이 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웹포탈 형태. 저희가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접속해서 들어가시는 것처럼 웹 환경으로 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애저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웹 서비스로 진행이 되게 되고 기존의 파워 BI를 쓰시던 것과 동일하게 뭐 애저가 됐건 아니면 SAP가 됐건 오라클이 됐건 다양한 데이터셋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테이블 위치, 뭐 마스터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하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파워 BI의 핵심 기능들과 부가적인 편의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해 놓은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었으면 해당 부분을 배포를 하고 이제 게시를 해서 공유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브레인 포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터페이스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저희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인터페이스 UI를 보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파워 BI 자체의 장점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BI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운영이나 구축 비용 절감 부분은 라이센스 외부 사용자에 대한 부분 혹은 내부 사용자가 굉장히 많으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해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시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레인은 애저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에 최적화된 웹 BI 대시보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별 접근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간단하게 뭐 계단식 구조가 된다라든지 왼쪽이나 아니면 위쪽에 메뉴를 넣어놨습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분을 뭐 디멘전 또는 목적별 이제 이런 부분에 맞춰서 팀이나 아니면 부서나 계열사 아니면 TFT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권한도 다 차등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팀별로 해서 유저들을 이렇게 분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를 조회만 하게 할지, 조회를 하고 수정을 하게 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고서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부서나 아니면 계열사별로 서로 보게 할 수도 있고 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화면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홈페이지 그냥 들어오신 것처럼 왼쪽에 메뉴 바가 나오고 오른쪽에 바디 부분이 나오면서 BI를 열람할 수 있는 뭐 계층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권한 관리는 사용자 생성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플하고요. 그래서 계정이나 이름, 여러 가지 필수 값들만 입력을 하시면 쉽게 사용자를 만드실 수가 있고 다양한 리소스 그룹을 체계적으로 권한 관리하실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그룹 권한 관리 관련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만 줄지 아니면 전체 어드민 권한을 주어서 편집 가능하게 할지 여기에서 말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워 BI 자체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툴로 해서 편집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웹브라우저에서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엣지 브라우저나 뭐 크롬이나 이런 웹브라우저에서도 파워비아이 보고서를 보시면서 쉽게 바로 즉각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한 관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는 보고서 메뉴를 생성하는 부분. 이제 보고서 메뉴도 어떤 메뉴만 보이게 할지 또는 보이지 않게 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리소스 그룹별로 해서 필요한 자원별로 권한을 할당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메뉴들도 마찬가지로 권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 등록이나 뭐 삭제, 비활성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권한에 대한 매핑 기능들, 좀 전이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보고서 조회나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혹시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지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시각화, 뭐 필드, 여러 가지 그 드릴스루 메뉴들, 이제 이러한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가 그대로 웹에서도 쓰실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서 같이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고요. 다음으로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 있는 것들, 뭐 확장자는 이제 보통 저장할 때 PBIX라고 하는 확장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PBIX 파일을 직접 웹상에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편집이 되시니까 거기서 직접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PBIX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브레인 포탈 내에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워비아이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비아이 보고서를 호출을 하고 바로 웹상에서 편집하고 가공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단계까지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업로드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로컬에서 만드신 파워비아이 보고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PBIX 파일로 저장을 하셨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거나 뭐 게시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BI 보고서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PBIX 파일을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파일을 호출해서 오른쪽처럼 바로 열기 버튼을 하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그 요건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한 기능인데요. 로그 관리 기능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브레인 포탈이 외부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했던 이력에 대한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떠한 브라우저로 어떠한 IP로 해서 어떠한 OS에서 접근을 했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로그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들을 직접 웹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걸 좀 레포팅해서 한번 정지하셔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내보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인베디드 되어서 운영하는 회의체에 대한 예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비대면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바로 그에 해당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파워 BI를 연계를 하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파워 BI 보고서를 보시면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액션을 소유자가 직접 발표자분이 클릭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채팅창으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콜 미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대화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체 운영 가능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파워 사용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셀프 BI에 있어서 그 주체가 예전에는 IT 부서나 아니면 저희 같이 컨설팅 직접 구축을 해준 개발사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자분이 바로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BI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완료가 되게 되면 결국에 그걸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용자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용자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교육이 완료돼서 파워 BI를 좀 능수능란하게 마치 파워포인트를 좀 능숙하게 쓰시는 분처럼 전문가처럼
쓰실 수 있게 하시는 뭐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 좀 능숙하신 분들을 저희가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목소리가 끊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레인 포탈 구현으로 이제 외부 사용자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브레인 포탈이 이제 구축하게 되면 이제 외부 사용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센스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하게 잘 접근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루트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BI를 통해서 보고서를 자동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파워 BI에 대한 보고서들이 대부분 기획을 하시고 다 따로따로 산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하나의 템플릿화해서 작업을 완성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작업들을 대부분 좀 완화해서 그 부분들을 보고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자동화라고 하는 측면이 RPA나 DPA 같은 관점의 자동화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산재되어 있는 엑셀이나 아니면 SAP나 오라클 같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의 템플릿화해서 정형화해서 표준화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한 위치까지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스케줄을 걸어서 여러 가지 그 스케줄, 배치 스케줄에 따라서 해당 부분들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서 갱신이 되게 되는 그러한 차원의 자동화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보통 이제 파워 BI 프로젝트는 뭐 개발사랑 IT 팀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셀프 BI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라고 하면 한 3개 정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나머지 2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만드는 이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파워 사용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좀 정립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카탈로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마트 맵 기능도 추가 개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0명 1년 사용했을 때 이제 파워비아이 프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태블로 그리고 큐릭에 대한 비용을 좀 한번 산정을 해본 겁니다. 비용이 뭐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인프라에 대한 거는 빼고 라이센스에 대한 것만 단순 비교를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축형이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간에 파워 BI 프로 라이센스가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브레인 포탈에 있는 라이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브레인 포탈이 합리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오버뷰에 대한 부분을 좀 마치고요. 제가 데모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트워크가 약간 좀 불안정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레코딩된 파일을 다시 한번 또 차주 중에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네, 전체를 좀 해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보이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게 브레인 포탈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U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고요. 메뉴를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메뉴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검색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하이라키 구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지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살펴보시게 되면은 랭귀지에 대해서도 한국어, 영어 두 가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팀즈에 대한 로그아웃, 이건 싱글 사인온 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연계가 되어 있고, 뭐 비밀번호를 변경하신다든지 로그아웃하는 기능, 뭐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일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있는 세부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 관리하는 부분을 직접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내용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면 뭐 계정에 대한 부분, 이름에 대한 부분, 뭐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상태 체크해서 바로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사용자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 해당 아이디 패스워드를 권한까지 부여해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 해당 계정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메뉴 부분이고요. 메뉴 쪽 관련해서는 제가 만든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하이라키 구조, 이렇게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뎁스 있게 떨어지고 뭐 원뎁스, 투뎁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권한 관리도 이렇게 하이 메뉴를 추가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편집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이동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이 있는데 바로 그냥 이동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삭제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이동과 새로 만들기 버튼은 위에 퀵 메뉴로 좀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같은 경우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페이지는 지금 있는 것처럼 마치 이 폴더 같은 레이아웃을 좀 만드는 작업이고요. 데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능 페이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웹링크 페이지는 파워 BI 쪽에서 퍼블릭하게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링크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URL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링크를 브레인 포탈에도 업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워 BI는 직접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파워 BI 보고서를 직접 가져오실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러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0부터 0, 1, 2, 3, 4로 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메뉴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역할 관리 부분이고요. 사실은 권한입니다. 권한.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브레인 데모라고 하는 것들도 뭐 30일 날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그냥 새로 만들기에서 해당 역할 이름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메뉴 권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만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리소스 권한. 여기 보시면 파워 BI 리포트들을 업로드하고 생성하는 권한을 줄지 말지 그리고 편집하는, 모디파이하는 권한을 줄지 말지에 대한 것들도 손쉽게 권한 부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을 누리게 되면 뭐 이름에 대한 명령이고요. 사용자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다양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묶어가지고 추가를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만 등록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체계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로그 조회 쪽입니다. 로그 조회 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 시간이 나오고요. 오늘 한 37분 정도, 뭐 좀 전에, 몇 초 전에 제가 이 해당 IP로 윈도우즈 10 64비트 OS를 쓰고 있고 크롬 브라우저로 해서 접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액세스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시고 싶다고 하면은 사용자 SM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쿼리를 조회를 해보면 그 해당 사용자에 대한 것들만 따로 추려서 할 수가 있고 내보내기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엑셀 시트로 해서도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이고요. 다음 이제 데이터 마트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한번 등록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소트를 포스트그레나 아니면 애저에 있는 어널리시스 서비스 혹은 파워비아이에 있는 데이터셋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포트나 서버 주소들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이 완료되게 되면은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몇 개 좀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제가 이제 두 번째 거 등록한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갖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이 해당 데이터 마트는 이름은 세일드 포캐스트라고 되어 있는지 판매 예측에 대한 거다. 한글로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구분은 영업에 대한 부분이고 담당자는 저다, 권민수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저장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마트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 두신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관리자 영역인 거고요. 사용자는 여기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조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제가 판매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판매에 대한 BI가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판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보시면 뭐 여기 세일즈 포캐스트에 대한 세일즈, 그 다음에 영업 손익 분석 실적, 그리고 예제에 대한 월별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사실 이 데이터마트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필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보다 좀 더 뎁스 있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얘를 직접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샘플 데이터들을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우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해당 부분을 불러오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으신 거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부분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관리 이제 조회까지 했었고 이제 파워비아이 보고서 생성하는 거 죄송합니다. 파워비아이 보고서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도메인 선택을 하고 워크스페이스 지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이렇게 해서 행성하는 거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또는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PBIX 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서 뭐 데모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직접 불러오기 해서 이쪽 공간에다가 이관하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용을 좀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례들 중에서 고객 사례들 조금 말씀드리고 샘플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시나리오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제품 소개가 상당히 좀 길었는데요. 이제 업종별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행을 했던 고객 사례들이고요. 건수로는 한 70건이 넘고요. 실제 수주를 하거나 이제 POC를 수행을 하거나 직접 드라이브 했었던 고객사들은 한 5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먼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SAT라고 하는 고객 사례입니다. 제조이고요. LSAT 같은 경우 제조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KPI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재고 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했었던 거는 왼쪽 하단에 붉은색 박스 보시면 종합 재고 현황, 그리고 재고 상태, 현황, 입출 현황들에 대해서 불용 재고가 얼마나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금 순환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에 대한 부분도 빠질 수는 없죠. 그래서 영업 현황 대비 수익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BI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었고요. 그 결과 나타났던 샘플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수주에 대한 분석, 그 수주산 현황에 대해서 RFQ가 뭐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수주 실행 계획 대비해서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버블 차트 형태로 해서 저희가 표현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분석 형태로 해서 첫 번째 이제 제조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시간상 굉장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와 그리고 동영상 형태로 해서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경영 대시보드 현황을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이 리스크 관리죠. 드릴다운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세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수익 분석을 재조정하는 뭐 이게 C레벨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는 거는 사실 수익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셨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순환 구조를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레로 로쉐 쪽이고요. 업종은 이제 유통으로 저희가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뭐 잘 아시는 초콜릿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요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전국 마트나 편의점들에 대해서 포스 장비들이 다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작업을 최소화할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점을 맞춰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레이아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구현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 쪽 사례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청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서울시청은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프로젝트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따릉이 자전거 아시죠? 따릉이 어떤 시점에 몇 대가 남아있고 매출은 어디가 좀 높고 적고 그리고 지역별로 어디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러한 관점의 BI 프로젝트를 하나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유동인구 통계 분석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어떤 성비의 어떤 사람들이 몇 시에 좀 많이 이동을 하는지 어디에 많이 군집해 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분석 목적 또는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시고자 BI를 도입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수질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 수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에서 수질이 어떠한 수치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연구 목적으로 같이 BI를 도입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 형태로 해서 오픈을 하시진 않았고 내부적인 분석 목표로 해가지고 목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구입을 했던 사례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덕 사례이고요. 대덕전자에서도 이제 BI 쪽을 FBI 측면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생산 실적부터 해서 오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운영을 했었었고 이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셀프 BI에 있어서 가장 좀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교육을 해드렸었고 실제 대덕전자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파워 유저로서 파워 BI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팀즈와 연계해서 같이 파워 BI를 또 활용하시는 그리고 파워 BI를 또 보고 형태로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트렉스 쪽 사례이고요. 모트렉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좀 통칭을 해놨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내비게이션 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조사 쪽이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니즈가 좀 있으셨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불용 재고에 대한 것, 그리고 회전율, 그리고 자금 순환 개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측면으로 BI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원 패션이고요. 신혼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이기도 하면서 패션, 디자인 쪽 분야로 인더스트리를 좀 분류를 해봤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매장별 판매 현황, 월간 베스트, 뭐 워스트, 그리고 브랜드별로, 시즌별로 뭐 어떤 시즌에 판매율이 높았는지 적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셀프 BI 측면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사용자분들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대덕전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파워 BI를 능숙하게 뭐 직접 생산을 해내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고객 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쪽이고요. 아무래도 게임사 쪽이라서 개발사다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유통으로 보는 게 좀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총판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특정 그 채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들에 대한 그 수익 분석들을 같이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마케팅적인 업무들도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사들에 대한 그 관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부터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들을 좀 직접 개발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벌스 해서 왼쪽에 있는 게임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임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이러한 모델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넷마블, 엠파크가 있고요. 넷마블은 잘 아시는 마구마구라고 하는 그 모바일 게임 개발사죠. 그래서 이 넷마블에서 했던 부분은 인게임 분석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마구마구도 있고요. 넷마블에서 개발한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들에 대한 수익성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인게임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인게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마구마구, 얘를 그냥 마구마구로 들겠습니다. 마구마구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런칭을 했는데 그 게임 아이템을 누가 가장 많이 샀을까? 그리고 어떠한 패턴으로 많이 샀을까? 언제 많이 샀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인게임 분석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기 사용하시는 게이머들, 게임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얼마나 회원 등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현금화된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는지, 이러한 그 통계 추이들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마케팅 플랜을 세우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파워 BI를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이제 커스텀 비주얼 측면에서 몇 가지 샘플들을 좀 넣어놨고요. 파워 BI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리고 브레인 포탈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커스텀 비주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커스텀 비주얼은 맞춤형 BI 시각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재화된 임베디드 되어 있는 도구는 없어요. 파워 BI나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직접 개발을 통해서 시각화된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개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데모를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모이고요. 파워 B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단순하게 그냥 그래프 예쁘게 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리턴이나 아니면 넷셀즈 쪽을 보시게 되면 좀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요 영향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키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분석 실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파워 BI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그먼트 첫 번째는 몇 프로였고 전체가 어떠하고 두 번째는 어떠하고 이게 달러가 좀 적다 크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서 결과로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고객 사례를 직접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직접 분석을 해준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 기능이 파워 BI 내에 있는 이제 키 인플루언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해 트리 쪽인데요. 디컴포지션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총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한 38만 달러 정도 된 총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토어로 할지 젠더로 할지 타입으로 할지 또는 프로모션으로 할지 제가 우선은 카테고리로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로 하게 되면 오피스인지 파워 플랫폼인지 엑스박스인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젠더로 구분을 해보면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세그먼트별로 또 구분을 해보면 각각에 대해서도 오렌지도 있고 제이드도 있고 레드도 있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분해 트리를 쭉 옆으로 나열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 고객에 적용을 했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사 쪽 내용이고요. 좀 전에 있었던 키 인플루언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S사 쪽에 대해서 키 인플루언서 쪽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해드렸었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코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방코트에 대한 것 중에 이제 42%를 차지하는 세그먼트가 첫 번째인데 매출 평가에서 가장 높았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건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블라우스 마찬가지고요. 바바리나 스커트, 원피스 각각에 대해서
뭐 매출이랑 연관했을 때 요건사항이 높은 것들, 그리고 판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판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 기능을 도입을 한 거라서 블라우스가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세그먼트는 살펴보시면 평균 기온이 요 정도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늘 상태가 좀 구름이 있을 때, 그리고 휴일이 아닐 때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파워 BI에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요건사항들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사항일 때는 이제 강수량 구간이 1 미만일 때, 그리고 시중 부분이 그리고 가을 겨울일 때, 그리고 평균 기온이 요 정도일 때, 그리고 구름이 없을 때가 매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봄 여름일 때네요. 그리고 평균 기온이 이러할 때, 하늘이 구름이 좀 있을 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늘이 맑을 때겠죠. 이랬을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지점별로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지점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요건사항들이 많은 것들, 지금 시즌이 가을이랑 겨울일 때 한 10배 정도 매출이 좀 컸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곱하기니까요. 좀 보실 수가 있고 좀 굉장히 좀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10배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을 겨울이 좀 많이 되네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카테고리들이 좀 약간 추운 내용, 추운 옷에 대한, 추웠을 때 입는 옷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노원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보다는 여기 가을, 겨울에 좀 매출이 높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분석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키 인플루언서에 대한 파워 BI 간단한 시연이었고요. 이번에는 분해트리에 대한 부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엔 좀 제조사 쪽이고요. 저희가 직접 그 해당 내용을 적용을 해서 좀 어떻게 했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매출 단계별 분석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어마운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이 나오죠.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분류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업 대분류를 했을 때 여기에서 매출을 하는 여러 가지 그 해당 카테고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유리를 한번 볼까요? 유리가 매출이 크네요. 유리를 봤을 때 유리를 누가 좀 많이 팔았을까? 또 팔았을까? 제품이 뭘까? 해볼게요.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가장 매출이 큽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팔았는지. 그러면 이 황태선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판매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도 굉장히 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인테리어 쪽 보시고 싶다 하시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품명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그냥 영업 부서별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영남에서 좀 이 발코니 쪽은 많이 판매가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사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사원이 가장 많이 팔았구나. 이 인테리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 있는 류재근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팔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사이트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 BI는 단순히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계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동적 필터링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바꿔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분해 트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키 인플루언서, 주요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 있게 그러한 측면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모이고요. 마지막 데모는 제가 커스텀 비주얼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잠시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도 프로젝트를 같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쪽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스텀 비주얼을 통해서 3D 렌더링된 이미지를 파워 BI 보고서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엑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그 해당 코드, 예를 들면 자동차 휠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코드명이 다 다를 거거든요. 부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도 다를 거고요. 근데 파워 BI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왼쪽에 있는 디파트입니까?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적 필터링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시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내부에 있는 지도 데이터와 같이 연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지도가 나올 텐데요. 특정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모는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세션에 대해서 좀 퀵하게 말씀드리고 Q&A와 이제 경품 추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브레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브레인과 파워비아이가 도입해서 쓰고 계시는 사례들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데모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브레인 포탈을 도입하시기 전에 사전 POC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원하실 경우에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뭐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무상 POC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파워 BI 그리고 브레인 포탈을 같이 연계를 해서 기존에 쓰시고 있는 데이터셋을 통합을 하고 보고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을 증명해 드리는 POC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이후에 브레인 포탈 계정을 저희가 공유를 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총 한 2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시 몇 가지를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했었던 다양한 시나리오들 중에 뭐 SAP나 오라클,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오픈소스 DB 같은 것들 썼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WS나 GCP, 뭐 IBM 클라우드 같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있었던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가져와서 POC를 진행했던 이제 이러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도입이나 POC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뭐 가능 유무를 같이 한번 판가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 예시입니다.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는 여러 가지 로우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와서 본 POC는 애저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저 아키텍처가 들어있고요. 모델링 관련된 저런 모델링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쓸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랑 이제 협의를 같이 하시겠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파워비아이 보고서를 만들고 그 부분을 브레인 포탈에 게시해서 직접 한번 한 달 정도 체험해 보시는 그러한 POC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관련된 부분들은 최장 시간 한 2개월까지인데요. 보통 저희가 해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POC이고요. 무상 제공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신청 안내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저한테 이제 메일로 해서 뭐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폼즈 같은 것들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 해당 폼즈 링크는 제가 대화창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웨비나 전반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아젠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퀴즈를 가장 먼저 맞춰주신 한 분께 샤오미 뭐 무선 청소기 차량용을 저희가 좀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POC나 아니면 웨비나에 대해서 이제 그 서베이를 받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받을 건데요. 그 설문조사에 굉장히 좀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추천해서 별도로 이메일로 그 통보를 드리고 이 해당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퀴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워 BI도 막 이야기 드리고 브레인 포탈도 막 이야기 드리고 제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브레인 포탈은 파워 BI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이센스가 뭘까요? 참고로 파워 BI 라이센스는 파워 BI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비아이 프로 아닙니다. 예, 파워비아이 프로가 있었는데 파워비아이 프로는 이제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핑이 되는. 네. 고성환 님이 예, 맞춰주셨고요. 네, 파워비아이 인베디드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 예, 맞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링크를 하나 좀 남겨드릴 거고요. 그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제가 이 링크를 하나 좀 드릴 텐데 이 링크를 통해서 좋은 의견 주신 분들께 제가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경품을 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웨비나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설문조사까지 마무리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문조사 하시면서 만약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텍스트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지금 대화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체되어서요. 제가 아까 전에 한 3시 5분부터 진행을 했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좀 빠르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커스터마이징에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지금 BI 포탈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이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혹시 뭐 10분이나 뭐 15분 단위로 줄여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술문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파워비아이 인베디드 라이센스에 있는 그 갱신 주기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새로 고침 주기를요. 그래서 리플래시 레이시라고 해가지고 기술 문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그 서브웨이 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별도로 메일 주시면 확인해보고 정확히 한번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이창훈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파워 BI 인베디드 라이센스랑 브레인 포탈 라이센스 비용은 별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우선 제가 조금 설명을 덜 드렸는데 브레인 포탈에 대한 라이센스 체계는 사실 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웨비나 내용에서는 좀 뺐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 포탈도 직접 애저 테넌트에다가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세팅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사스 형태로 서비스가 됩니다. 사스 형태 서비스가 됐을 경우에는 유저 단위로 해서 그냥 파워 BI 프로 라이센스 체계와 동일하게 차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프로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좀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파워 BI 인베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저당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우선은요. 유저당 라이센스가 아니고 마치 VM처럼 인스턴스 개념입니다. 코어 수가 얼마이고 메모리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스펙이 결정이 되고요. 그 스펙에 따라서 그 해당 스펙을 토대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품을 패키징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책임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별개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게 기본 정책이고요. 물론 협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 테넌트의 구성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 테넌트이기 때문에 인베디드에 대한 라이센스도 차징이 되실 수가 있고 저희 브레인 포털에 대한 유저 라이센스도 같이 차징이 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옵셔널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좀 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약 1시간 정도 해서 네, 좀 퀵하게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다양하게 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좀 더 유익한 좀 웨비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본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